반갑습니다. 어른들의 인생 수업입니다. 오늘은 결혼 생활을 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께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부부간에 지켜야 할 10계명입니다. 결혼 생활을 하다 보면 처음 사랑했던 그 마음이 어디로 갔는지 궁금할 때가 있습니다. 신혼 때는 서로를 향한 배려와 관심이 넘쳤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당연하게 여기고 소홀해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부부의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결혼 25년 차인 그 부부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서로에게 무관심한 상태였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도 인사 한 번 제대로 나누지 않고 저녁에 돌아와서도 각자 스마트폰만 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최근 그 부부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다시 서로를 배려하고 대화하며 마치 연애 시절로 돌아간 것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무엇이 그들을 변화시켰을까요? 바로 오늘 제가 여러분께 전해드릴 10계명을 실천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미국 가트맨 연구소의 존 가트맨 박사는 40년간 3,000쌍이 넘는 부부를 연구한 결과 부부가 나눈 대화만 분석해도 부부로 계속 살 것인지를 95% 정확도로 예측할 수 있다는 놀라운 발견을 했습니다. 또한 그의 연구에 따르면 치료 워크숍에 참여한 부부 중 86%의 관계가 호전되었다고 합니다. 오늘 말씀드릴 10계명은 이러한 과학적 연구 결과와 수많은 부부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이 10계명을 지키면 여러분의 부부 관계도 분명 새로운 전환점을 맞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 계명, 매일 안부를 물어라. 첫 번째 계명은 매일 진심으로 안부를 묻는 것입니다. 하버드 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일상적인 관심 표현이 부부관계의 만족도를 크게 좌우한다고 합니다. 제가 아는 박 사장님 부부의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결혼 30년 차인 그 부부는 매일 아침 서로에게 어제 잠은 잘 잤어요. 오늘 몸은 어때요? 라고 묻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저녁에 돌아와서도 오늘 하루 어땠어요? 힘든 일은 없었어요? 라고 서로의 하루를 챙깁니다. 처음에는 형식적으로 시작했지만 이런 작은 관심이 쌓여서 지금은 서로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아는 부부가 되었습니다. 박 사장님은 아내의 작은 변화도 금방 알아채게 되고 서로에 대한 관심이 깊어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반면 같은 상가의 다른 사장님 부부는 집에 들어와서도 밥 먹었어, 돈은 많이 벌었어 같은 현실적인 이야기만 나누셨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고 결국 각자의 삶을 살아가는 동거인 같은 관계가 되었습니다. 안부를 묻는다는 것은 단순한 인사가 아닙니다. 당신이 나에게 소중한 사람이고 당신의 하루와 감정에 관심이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이런 작은 관심이 부부관계의 기초를 다져줍니다. 두 번째 계명, 감사 인사를 표현하라. 두 번째 계명은 서로에게 감사 인사를 자주 표현하는 것입니다. 스탠포드 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감사 표현이 관계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속성을 높인다고 합니다. 두 번째 계명을 실천하고 계신 부부의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분은 결혼 30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서로에게 고마워요라는 말을 자주 하십니다. 아내가 식사를 준비하면 맛있는 밥 해줘서 고마워요. 남편이 쓰레기를 버리고 오면 수고했어요 라고 말입니다. 처음에는 이런 모습이 어색해 보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효과를 확실히 볼 수 있었습니다. 그 부부는 서로를 향한 애정이 식지 않고 작은 일에도 서로를 배려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남편은 감사 표현을 하다 보니 아내가 하는 일들이 더 소중하게 느껴지고 나도 더 잘해주고 싶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반대로 옆집 부부는 서로가 하는 일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아내가 매일 식사를 준비해도 남편이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어와도 서로에게 고마움을 표현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에 대한 고마움을 잊어버리고 당신은 나를 위해 뭘 해줬냐는 식의 불만만 쌓이게 되었습니다. 감사 표현은 부부관계에서 윤활유 역할을 합니다.
상대방의 노력을 인정하고 고마워할 때 그 사람은 더욱 사랑받고 있다고 느끼며 더 많은 것을 해주고 싶어집니다. 세 번째 계명, 비난보다 요청으로 말하라. 세 번째 계명은 비난하는 말 대신 요청하는 방식으로 소통하는 것입니다. 가트맨 박사의 연구에 따르면 이혼하는 부부들의 공통점은 부정적인 싸움 방식에 있었으며, 특히 비난, 경멸, 방어, 반격이 관계를 망치는 가장 안 좋은 방식이라고 합니다. 제가 잘 아는 최 사장님 부부의 변화 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전에 그 부부는 자주 다퉜습니다. 당신은 왜 항상 늦어? 당신은 집안일을 전혀 안 해라는 식으로 서로를 비난했습니다. 이런 대화가 반복되면서 둘 다 지치고 관계가 악화되었습니다. 하지만 상담을 받은 후 대화 방식을 바꿨습니다. 당신은 왜 항상 늦어 대신 여보, 약속 시간에 맞춰 올 수 있을까요? 라고 요청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은 집안일을 전혀 안 해 대신 설거지 좀 도와주면 고맙겠어요 라고 말하는 식으로 바뀐 것입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서로에 대한 반감이 줄어들고 상대방의 요청을 들어주려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최 사장님은 비난당한다고 느낄 때는 반발하고 싶었는데 부탁을 받으니 자연스레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반면 다른 부부들을 보면 여전히 비난하는 방식으로 대화합니다. 당신은 맨날 그래. 당신 때문에 내가 힘들어 같은 말들이 오가면서 서로에 대한 원망만 쌓여갑니다. 비난은 상대방을 방어적으로 만들고 관계를 악화시킵니다. 하지만 정중한 요청은 상대방의 협조를 이끌어내고 관계를 개선시킵니다. 네 번째 계명, 경청하는 자세를 갖춰라. 네 번째 계명은 상대방의 말을 진심으로 경청하는 것입니다. 예일 대학교의 커뮤니케이션 연구에 따르면 부부간 갈등의 70% 이상이 제대로 듣지 않는 것에서 비롯된다고 합니다. 다음 부부의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이 부부는 예전에 아내가 하루 있었던 일을 이야기할 때 남편은 스마트폰을 보거나 TV를 보면서 대충 그래 하고 대답했습니다. 아내는 남편이 자신의 이야기에 관심이 없다고 느껴 점점 대화를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당신은 내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다고 서운함을 표현했습니다. 그 후로 남편은 아내가 이야기할 때 다른 것을 멈추고 눈을 맞추며 들어주기 시작했습니다. 중간중간 그래서 어떻게 됐어? 그때 기분이 어땠어라고 질문도 하면서 관심을 보였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아내는 남편이 자신에게 관심을 갖고 있다고 느꼈고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남편도 아내의 일상을 알게 되니 더 가깝게 느껴진다고 말했습니다. 지금은 서로의 하루를 나누는 것이 그들의 소중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반면 다른 부부는 여전히 각자 스마트폰만 보면서 형식적인 대화만 나눕니다. 같은 공간에 있지만 서로에게 집중하지 않으니 진정한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경청은 단순히 귀로 듣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으로 듣고 공감하며 상대방이 소중하다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계명, 작은 애정 표현을 아끼지 마라. 다섯 번째 계명은 작은 애정 표현을 자주 하는 것입니다. MIT 심리학과의 연구에 따르면 일상적인 애정 표현이 부부관계의 안정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애정 표현을 자주 하는 한 부부의 이야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결혼 35년이 된 그 부부는 여전히 서로에게 작은 애정 표현을 아끼지 않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잘 잤어요? 라고 물으며 볼에 가볍게 뽀뽀하고 외출할 때는 조심히 다녀오세요 라며 손을 잡아줍니다. 저녁에 돌아와서도 수고했어요 라며 어깨를 주물러주는 모습을 자주 봅니다. 처음에는 나이 드신 분들이 저런 표현을 하는 것이 어색해 보였지만 그분들을 오래 지켜보니 그 효과를 확실히 알 수 있었습니다. 그 부부는 서로를 여전히 연인처럼 대하며 갈등이 생겨도 금방 화해합니다. 부인은
작은 스킨십과 애정 표현이 우리 관계를 젊게 유지시켜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반대로 다른 부부들을 보면 서로 만져주거나 애정 표현하는 것을 부끄러워하거나 번거로워합니다. 나이도 많은데 무슨 그런 것을이라며 피하다 보니 점점 서로가 가족이라기보다는 동거인 같은 느낌이 됩니다. 작은 애정 표현은 당신을 사랑한다, 당신이 소중하다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말로 하지 않더라도 몸짓과 행동으로 사랑을 확인하게 해줍니다. 여섯 번째 계명, 함께하는 시간을 만들어라. 여섯 번째 계명은 의도적으로 함께하는 시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캘리포니아 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부부가 함께 보내는 질적인 시간이 관계 만족도와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있다고 합니다. 제 이웃에 사시는 부부의 이야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바쁜 일정 속에서도 그 부부는 매주 토요일 오후를 우리만의 시간으로 정해놓았습니다. 이 시간에는 스마트폰을 멀리 두고 오직 둘만의 대화에 집중합니다. 때로는 동네를 산책하며 이야기하고, 때로는 집에서 차를 마시며 한 주간 있었던 일들을 나눕니다. 처음에는 바쁜데 무슨 그런 여유가 있냐고 했지만 몇 달 후 그 효과를 실감했습니다. 서로에 대해 더 잘 알게 되었고, 일상의 작은 문제들도 이 시간에 자연스럽게 해결됐습니다. 그 부부는 이 시간이 우리 부부관계의 충전 시간이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반면 다른 부부들은 각자 바쁘다며 함께하는 시간을 전혀 만들지 않습니다. 집에서도 각자 TV를 보거나 스마트폰을 하며 시간을 보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에 대한 관심도 줄어들고 대화할 거리도 없어집니다. 함께하는 시간은 관계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 서로를 다시 발견하고 사랑을 확인하며 더 깊은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 계명, 상대의 입장에서 생각하라. 일곱 번째 계명은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하버드 의과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공감 능력이 높은 부부일수록 갈등을 건설적으로 해결하며 관계 만족도가 높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된 한 부부의 변화 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전에는 서로의 행동을 이해하지 못해 자주 다퉜습니다. 아내가 집안일에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하면 그까짓 것 가지고 뭘 그래라고 했고, 남편이 일이 힘들다고 하면 나도 힘들어라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 서로의 입장에서 생각해보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아내가 하루 종일 집안일과 아이들을 돌보느라 얼마나 힘들지 상상해 보았고, 아내는 남편이 회사에서 받는 스트레스와 압박감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서로에 대한 이해가 깊어졌습니다. 갈등이 생겨도 그럴만했구나 라고 먼저 이해하려고 하니 감정적으로 대립하는 일이 줄어들었습니다. 남편은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니 미워했던 행동들이 이해가 되고 오히려 고마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반대로 다른 부부는 여전히 자신의 입장에서만 생각합니다. 내가 이렇게 힘든데 당신은 이해를 안 해라며 서로를 원망하기만 합니다. 이런 태도로는 갈등이 해결되기는커녕 더욱 깊어질 뿐입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처지와 감정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이런 노력이 부부간의 이해와 사랑을 더욱 깊게 만들어줍니다. 여덟 번째 계명, 화가 날 때 잠시 멈춰라. 여덟 번째 계명은 화가 날 때 즉시 반응하지 말고 잠시 멈추는 것입니다. 존스 홉킨스 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감정이 격해진 상태에서 나누는 대화는 관계에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줄 수 있다고 합니다. 또 다른 부부의 이야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전에 그 부부는 화가 나면 즉시 큰 소리로 싸웠습니다. 감정이 격해진 상태에서 서로에게 상처가 되는 말들을 많이 했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과 살 수가 없어, 결혼을 잘못했다 같은 말들이 오갔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 화가 나면 잠깐 10분만 시간을 달라고 말하고 각자 다른 방으로 가서 마음을 가라앉히기 시작했습니다. 찬물로 세수를 하거나
깊게 숨을 쉬거나 잠시 산책을 하면서 감정을 정리합니다. 그리고 마음이 진정된 후에 다시 대화를 시작합니다. 놀랍게도 이 방법이 매우 효과적이었습니다. 차분해진 상태에서 나누는 대화는 훨씬 건설적이고 해결책 중심적이었습니다. 서로에게 상처가 되는 말을 하지 않게 되었고, 갈등을 현명하게 해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화가 날 때 멈추는 것이 우리 관계를 구원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반면 다른 부부들은 여전히 화가 나는 순간 모든 것을 쏟아붓습니다. 감정적인 상태에서 나오는 말들은 상대방에게 깊은 상처를 주고 나중에 후회해도 이미 늦은 경우가 많습니다. 화가 날 때 멈춘다는 것은 관계를 보호하는 지혜입니다. 감정이 격할 때일수록 신중하게 행동해야 합니다. 9번째 계명, 서로의 꿈을 지지하라. 9번째 계명은 상대방의 꿈과 목표를 지지하고 격려하는 것입니다. 스탠포드 대학교의 관계 연구에 따르면 서로의 성장을 돕는 부부가 그렇지 않은 부부보다 훨씬 높은 관계 만족도를 보인다고 합니다. 또 다른 부부의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이 부부는 결혼 15년 차에 아내가 갑자기 요리 학원에 다니겠다고 했습니다. 처음에 남편은 나이도 많은데 무슨 공부를이라며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아내의 간절한 마음을 보고 마음을 바꿨습니다. 학원비도 지원하고 아내가 공부할 시간을 만들어주기 위해 집안일도 도와주기 시작했습니다. 1년 후 아내는 요리 자격증을 취득했고 작은 요리 교실을 열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꿈을 이룬 아내는 남편에 대한 감사함이 커졌고 더욱 사랑스럽게 대했습니다. 남편은 아내가 자신의 일을 하면서 더 생기 있어졌고 우리 관계도 더 좋아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반대로 다른 부부는 서로의 새로운 도전을 방해하기만 합니다. 집안일도 제대로 못하면서 무슨 다른 일을 하려고 해. 돈도 안 되는 일에 시간 낭비하지 마 같은 말로 상대방의 의욕을 꺾습니다. 이런 태도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좌절감을 느끼게 하고 부부관계에도 악영향을 미칩니다. 서로의 꿈을 지지한다는 것은 상대방의 성장을 돕는 것입니다. 함께 성장하는 부부는 서로에 대한 존경과 사랑이 더욱 깊어집니다. 10번째 계명, 용서와 화해를 먼저 시작하라. 10번째이자 마지막 계명은 잘못이 있을 때 용서와 화해를 먼저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버드 대학교의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용서하는 능력이 높은 부부일수록 관계의 지속성과 만족도가 높다고 합니다. 마지막 사례의 부부의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어느 날 큰 갈등이 있었습니다. 서로 자존심이 상해서 며칠 동안 말도 안 하고 지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먼저 다가가서 내가 잘못했어. 미안해요라고 말했습니다. 사실 잘못은 양쪽 다 있었지만 관계가 더 악화되기 전에 먼저 용서를 구한 것입니다. 아내도 남편의 진심을 알고 저도 미안해요라고 화답했습니다. 그 순간 둘 사이의 차가운 기운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이후 그 부부는 갈등이 생기면 누구의 잘못인지 따지기보다는 먼저 화해를 제안하는 사람이 되려고 노력합니다. 남편은 먼저 사과하는 것이 지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지키는 지혜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반면 다른 부부들은 자존심 때문에 먼저 사과하지 못합니다. 내가 왜 먼저 사과해야 하는데 저 사람이 먼저 잘못했는데라며 서로 고집을 부립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갈등은 더 깊어지고 작은 문제가 큰 문제로 발전하기도 합니다. 용서와 화해를 먼저 시작한다는 것은 관계를 우선시하는 것입니다. 누가 옳고 그른지보다는 우리의 관계가 더 소중하다는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부부간에 지켜야 할 10계명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매일 안부를 물어라. 둘째, 감사 인사를 표현하라. 셋째, 비난보다 요청으로 말하라. 넷째, 경청하는 자세를 갖춰라. 다섯째, 작은 애정 표현을 아끼지 마라. 여섯째,
함께하는 시간을 만들어라. 일곱째, 상대의 입장에서 생각하라. 여덟째, 화가 날 때 잠시 멈춰라. 아홉째, 서로의 꿈을 지지하라. 마지막은 용서와 화해를 먼저 시작하라. 이 10계명은 단순해 보이지만 실제로 실천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씩 차근차근 실천해 나가면 분명 부부관계에 긍정적인 변화가 생길 것입니다. 가트맨 박사의 연구 결과처럼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완벽하게 모든 것을 다 지키려고 하지 마시고 오늘부터 한 가지씩만 실천해 보세요. 예를 들어 오늘은 배우자에게 진심으로 안부를 물어보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내일은 작은 일에도 고맙다고 말해 보세요. 이런 작은 실천들이 모여서 여러분의 결혼 생활을 새롭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좋은 부부관계는 저절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끊임없는 관심과 노력, 그리고 사랑의 실천이 필요합니다. 오늘부터 20계명을 하나씩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부부처럼 여러분의 부부관계도 다시 연애 시절의 설렘과 사랑을 되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결혼 생활이 단조롭고 식상하다고 느끼셨던 분들도 20계명을 통해 새로운 전환점을 맞으시기 바랍니다. 사랑은 감정이기도 하지만 선택이기도 합니다. 매일매일 상대방을 사랑하기로 선택하고 그 선택을 행동으로 옮길 때 진정한 사랑이 완성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0계명을 상대방에게 요구하는 도구로 사용하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당신은 왜 이것도 안 해? 라고 따지기보다는 내가 먼저 실천하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내가 변하면 상대방도 자연스럽게 변화하게 됩니다.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배우자를 새로운 마음으로 바라보세요. 그리고 당신과 결혼해서 행복합니다라고 말해보세요. 어색할 수도 있지만 이런 작은 실천이 여러분의 부부관계를 새롭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하고 아름다운 부부관계를 만들어 가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도 들려주세요. 부부관계는 인생의 가장 소중한 관계 중 하나입니다. 이 관계를 소중히 가꿔 나가시기 바라며 여러분의 가정에 사랑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